A급 수학에서 좌표평면과 그래프 A 스텝을 볼 건데, 여러분 사실 1차함수 배우고 나서 정비례, 반비례 보면 많이 쉽죠? 그쵸? 그래서 1-1은 참 빨리 끝날 거예요. 1-1은 좌표평면 그래프 거의 뭐 두 번 수업 만에 끝날 것 같고, 정말 간단하게 그 개념 정리만 조금 해놓고 가면, y는 ax, 그리고 y는 x분의 1, a, x분의 a, 얘가 정비례, 얘가 반비례. 정비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 x 값이 2배가 되면 그때의 y 값 역시도 2배, 3배가 되면 역시 3배 곱하기 n배가 되면 똑같이 n배. 그리고 여기서 이 비례상수, 우리가 1차 함수에서는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얘가 곱하기 a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a배, 이것도 a배, 이것도 a배인 게 그렇기 때문에 비례상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치? 반비례에서는 x 값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그때의 y 값은 2분의 1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어서 반비례식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은 x 곱하기 y가 몇으로 똑같다라는 거. 요런 설명을 좀 더 선호를 하긴 해요. 그래서 반비례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넓이가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서 넓이가 a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치? 그때 가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세로가 어떻게 바뀌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 그치? 자, 정비례에선 a가 0보다 크면 우상향, 그치?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그치? 그래서 x값이 증가한다면 y값은 감소했어야 됐고요. 그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a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거. 또는 x값이 클수록, 아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가깝다, 가팔라진다, 이렇게 똑같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비례에서 이게 살짝 놓치기 쉬운 건데 가장 중요한 성질은 원점 0,0을 무조건 지난다라는 거. 반비례는 x축, y축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a가 0보다 크면 제1, 제3, 4분면, 그런데 a가 0보다 작다면 제2, 제3, 잠깐만, 1, 3, 제2, 제4, 4분면을 지나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고, 반비례 그래프에서 엄청 중요하던 게 뭐가 있었죠? 윤주야, 뭐 하고 있니 너? 반비례 그래프에서 엄청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쵸? X축, Y축에는 반비례 그래프는 X축 그래프와 Y축 그래프와 만나지 않아요. 그치? 요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반비례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 고1 과정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Y는 x 플러스 a분의 뭐 bx 플러스 c예요. 이렇게 나와요. 얘도 똑같이 반비례 그래프. 얘도 똑같이 반비례 그래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원점을 가지고 대칭이 이루어지게 그려졌다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옮겨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배우는 게 고1 2학기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 점근선의 개념까지도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좋아요. 봅시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고, 여러분 그래프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가로가 뜻하는 게 뭐고 세로가 뜻하는 게 뭔지 문제도 보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11시에 수홍이는 정수보다 몇 킬로미터 앞서고 있느냐. 11시라는 건 이때고 수홍이는 20km를 갔고 정수는 30km를 갔으니까 10km 앞서고 있고 정수가 수홍이를 앞지르는 시각. 정수가 수홍이를 앞지른다는 건 요 순간이겠네요. 그치? 딱 12시가 정수랑 수홍이랑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쵸? 그러니까 12시, 시각이라는 건 그 이그젝트 모먼트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쵸? 시각. 정수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수홍이는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를 더 가야 합니까? 라는 거네요. 자, 정수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이 순간 그때의 수홍이는 여기에 있어요. 딱 40km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2.195km를 더 가주세요가 답이겠네요. 그지? 자, 쉽습니다. 우리는 점 Q의 좌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점 Q를 이제 y는 3x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라 인 거고, 그렇지? 여러분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교점이 방정식의 해다라는 거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y는 3x인 상태에서 x좌표 값이 2니까 점 P는 2,6이에요. 바로 나오고요. 그치?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y는 3x의 그래프인 순간에 요 이 P라는 점이 2,6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는 이제 x좌표 값과 y좌표 값의 곱이 무조건 12가 되는 y는 x분의 12입니다가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요 P라는 점과 Q라는 점은 지금 원점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에요. 까지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쵸? 너무 쉽고요. 자, 점 P와 점 Q의 Y좌표의 차이, X좌표의 차이도 1인데 Y좌표의 차이도 1이다라고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 y는 x분의 a라고 했을 때 이거가 y는 x분의 a예요 했을 때 짱짱아 159페이지입니다. p의 p점은요 2,2분의 a가 될 거고요. q점은 3,3분의 a가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y좌표 값의 차이가 1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더 크겠지, 그치? 2분의 a라는 건 3분의 a보다 1만큼 큽니다. 양변 6씩 곱해서 3a는 2a 더하기 6입니다. a는 6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상수 a는 6입니다.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면 2, 몇이겠어요? a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P는 2, 3이에요. 끝나면 되겠네요. 그쵸? 자, 7번이 아니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PQRS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A와 S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라고 하네요. PQR. 점 P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점 R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0,5와 그리고 6,0에 R 6,0이 있고요. Q점이 문제인데 얘는 6,A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라니까 요렇게 어딘가에 점 Q 6,A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PQR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PQR을 삼각형을 완성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길이가 요만큼이 A인 게 Y좌표 값의 차이가 A인 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밑변을 A로 놓은 상태에서 높이가 5가 아니지. 높이가 6이에요가 확정이네요. 그쵸?
그러면 삼각형 PQR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A예요. 당연하게 나올 거고 이 상황에서 S는 3A예요. 관계식이 되는 거고 S가 21이면 A는 3 곱하기 A가 21이어야 되니까 A는 7입니다. 나와주면 끝이겠네요. 쉽다, 그치? 5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번 문제도 굉장히 쉽네요. 1번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얘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내요. A는 0,10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0,10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1번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점 B라고 했을 때 OAB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나와 있고 지금 이 1번 그래프는 정비례, 즉 0,0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정비례라고 할 수 있고 0,0과 마이너스 2,5를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5x입니다. 너무 쉽게 나오고요. 그리고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그어져 있다는 건 이 직선이 y는 10이 y는요. 나오니까 y는 10이죠. y는 10. 그쵸? y는 10인 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y좌표 값이 10이면 이때의 x좌표 값은 어떻게 될까요? 11내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서 B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랬을 때 OAB의 넓이는 이렇게 있는 삼각형 높이 10, 여기를 가로 밑변이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20입니다. 나와주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그치? 넘어갑시다. 7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세요. 7번 뭘까요? 수영 마치고 수영장에서 X분 후에 집에서 떨어진 거리. 수영을 마치고 샤워를 한 후 곧장 갔다. 얘가 디귿이 될 거고요. 집으로 거의 다 갔다가 수영장 다시 돌아가서 여기겠네, 그치? 여기서 이제 그 물안경 찾고 다시 집으로 갔다가 기억이 될 거고 분식집에 들러서 여기가 이제 분식집에 머물러 있는 순간인 거네요. 그쵸? 이 니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모두 몇 바퀴 도나요? 이 코끼리 열차는 2시간 동안 몇 바퀴 도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2시간인 120을 몇으로 나눠야 돼? 1, 2, 3, 4, 5, 6, 7. 7.5로 나누는 건가요? 얘 나누기 2분의 15 할 거니까 120 곱하기 15분의 2 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16바퀴 나와주면 되겠다. 맞지? 밑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 부피가 2리터인 원기둥 모양의 빈 용기에 여러분 이 9번 문제 선생님 기억으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몇 초? 밑넓이가 50제곱센티미터이고 부피가 총 2리터입니다. 2리터. 밑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 부피는 2리터. 자, 물을 넣으면 몇 초 53제곱센티미터만큼 물을 넣으면 몇 초 후에 용기에 물이 가득 찰까요, 여러분? 여러분 물의 부피랑 리터랑 관련성 알아요? 이 연관성 알아요? 1000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을 가득 채우면 이게 1리터가 된다라는 거 이거 배웠나요? 근데 이게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때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이런 거 들어봤니? 막 헥타르, 아르 이런 거 안 배웠잖아. 그치? 근데 극심할 때도 이런 문제 그래서 다 뺐었는데
어.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게 상식으로 있어야 되거든. 1000세제곱센티미터다라면 그게 1리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리터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10cm, 10cm, 10cm만큼의 정육 면체 안에다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1리터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자, 매초 50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넣어요. 오케이? 그러면 몇 초 후에 물이 가득 찰까? 부피가 2리터라는 건 이거의 총 용량이 2000 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민넓이가 100이니까 이만큼은 20cm예요 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2000세제곱센티미터만큼 50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넣었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니 이제 얼만큼씩 물이 찰까요? 여기서 100세제곱센티미터 매초 100세 그러니까 민넓이가 100세제곱센티미터 매초 50세제곱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넣어. 그러면 1초에는 높이가 얼만큼 갈까요, 여러분? 2분의 1cm만큼씩 올라간다라는 거 되나요? 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20 가득 찬다라는 건 높이 20cm를 꽉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몇 배예요? 40초 나와주면 되겠네요. 옳지, 옳지. 매 초 A 세제곱센터만큼의 물을 30초 동안 넣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높이가 H 센티미터가 된대요.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매초 6 아니, 매초 2A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의 물을 넣고 높이가 h가 되는 것은 몇 초 후입니까?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초 a 세제곱 센티미터만큼 30초 동안. 그러면 높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초 동안 물을 넣었다. 15, 10 15, 15.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매초 A 세제곱센터만큼씩 30초 동안 넣었대. 그치? 그러면 1초에 A 세제곱센터인데 30초 동안 넣었다라는 건 30A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음. 그쵸. 이때 h가 된다라는 거. 이때의 높이가 h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높이 h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높이 h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는 물의 양이거든요. 근데 물의 양은 부피로 나타나는 거고, 부피는 민넓이 곱하기 높이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높이 h를 구하는 거는 얘를 민넓이인 100으로 나누는 걸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쵸? 자, 근데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높이가 h가 되는 건 똑같은데 물을 넣는 양이 a에서 2a로 2배만큼 늘었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반으로 줄어서 15초 후입니다가 나오는 걸 거고 이번에서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매초 A 세제곱센터만큼의 물을 X초 동안 넣으면 높이가 Y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기서 했던 거를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줘야 돼요. 1초에 A 세제곱 센티미터만큼씩 X초 동안 넣으면 30, 아니지, 뭔 소리야. AX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의 높이는 100분의 A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만큼이 1초에 A씩 X초 동안 물을 넣으면 이만큼의 물이 들어가는 거고, 물의 양이라는 건 부피예요. 부피라는 건 민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h 높이를 y라고 하면 그게 ax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는 거니까 y는 100분의 ax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y는 100분의 ax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위는 안 써줘도 돼요. 알겠죠? 답 쓸 때도. 자, 9번 문제 여러분 복습 좀 꼼꼼히 해주세요.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첫 번째 문제부터 이걸 안 주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교과 과정에서 없어진 내용이 A급에 있는 거라 여러분이 몰라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좀 생각하면서 푸세요. 자, 원점과 점 5분의 4, 아니, 계속, 원점과 점 5,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A,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2분의 5, B를 지난다. 직선이라고 했고, 원점을 지난다. 얘는 정비례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4X다. 나와주면 되고, A 값을 구하는 건 Y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해서 X가 며칠 때 나오나요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5, 마이너스 4와 a, 마이너스 8에서 뭘 생각하면 편하니? 정비례인 건 여기서 찾았거든요. 지금 원점과 며칠 지나는 직선인 거, 정비례인 거 이미 찾았거든요. 그러면 정비례는 어떤 성질을 가져? x 값이 2배가 되면, 통인주 자냐?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는 10인 거 찾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 B, 5,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B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나누기 마이너스 2네요.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마이너스 2겠죠? B는 2예요. 나와주면 되겠다. 자, 그럼 A, B를 지나는 Y는 X분의 C다라는 건 얘는 반비례 그래프죠. 그쵸? 그러면 A, B는 Y는 X분의 C가 10,2를 지나라는 거니까 C는 20이 되겠다. 그치? 여기서 XY, Y는 X분의 20에서 정수, 정수 모두 정수인 정수, 정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약수가 몇 개인지 구해달라라는 거네요. 그렇죠? 1, 20, 2, 10, 4, 5, 5, 4, 10, 2, 20, 1 이게 1, 4분면에서 그리고 여기 위에서도 정수, 정수는 총 6개가 나올 거고요. 따라서 10번의 답은 12개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치? 정수, 정수에는 음수, 음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11번 보겠습니다. 세점 OAP 12,A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라고 하네요. O랑 A랑 P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지금 이 A는 몇 콤마 몇이야? 여기 5,3인 거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P라는 점 12,A가 y는 5분의 3x 위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고 그치? 그러면 x 대신에 12, y 대신에 a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되고 a는 5분의 36이에요. 1번 답 이미 구했고요. 자, 점 O를 지나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5,3이고 B라는 점은 1,7이니까 여기에 A, B의 중점 M이라고 잡아주면 몇 콤마? 3,5인 거 이거 그림으로 찾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는. 그치? 아, 이게
이 정도니까 이만큼 5네. x좌표값 3이네. y좌표값 5네.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m값이 x좌표가 2분의 1 플러스 5, 2분의 y좌표값이 7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짱짱아 집중해서 들어라. 송윤주 고개 들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 그러면 이 직선식은 0,0과 3,5를 지르니까 y는 3분의 5x예요. 만들 수 있고요. y는 kx의 그래프가 OAB의 내부를 지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거보다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요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게 그려줄 수 있어야겠네. 요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게. 그쵸? 자,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5분의 3 이상 7 미만 이렇게 나와줘야겠네.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상 이하가 아니고요. 초과 미만으로 와줘야겠네. 그쵸?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12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13번을 보시면 y는 ax 그래프가 6, 마이너스 1을 지난대. 정비례인 거 알았어. 6,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어. 그러면 6,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는 점이니까 기울기 y는 마이너스 6분의 y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겠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6,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대충 그래프 그려놓고 아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x구나.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어야겠지, 그치? 순식간에 찾아낼 수 있어야겠지.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8,3을 지난대. 예, y는 x분의 b다라고 나왔으면 이 식이 생긴 모양을 보고 x 곱하기 y가 b네? 아, 얘는 반비례네. 그럼 곱이 항상 마이너스 24로 일정하게. 아, b는 마이너스 24. 그치? 자, 두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난다. x좌표가 0보다 큰 수의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x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24라고 하면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려줘야 한다. 그 중에서 교점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나왔는데 x좌표가 0보다 큰 수, 요 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와 y는 x분의 마이너스 24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들을 찾아줘야 되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동시에 요 조건과 이 반비례 조건과 이 직선 그래프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달라라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연립방정식인 겁니다.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얘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6분의 1x가 y라는 거고요. x분의 마이너스 24가 y라는 거고요. 즉 마이너스 6분의 1x와 마이너스 x분의 24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x제곱은 4의 5가 나올 거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와중에 양수가 된 건 얘. 따라서 얘는 2, y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아, 아니구나. 12, 구나. x제곱이 144죠. 쏘리.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2인 상황에서 얘는 양수 12가 될 거고 그때의 y좌표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치? 실수가 있었어요. 14번 0,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은 요거니까 0,3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얘는 x축, 요건 당연히 y는 3.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고 얘랑 4분의 3x 4분의 3x는 이렇게 될 거고 각각 만나는 점을 P예요, Q예요, 여기는 원점 O예요 라고 한다면 POQ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고요.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6x 얘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Y는 4분의 3x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맞나요? 짱짱이 뭐 하고 있니? 자, 그러면 x 값이 몇인지를 알아야 돼. POQ의 넓이를 구하려면 빗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 3인 걸 곱해서 나누기 2 해줘야 되니까 P의 x좌표 값이 몇인지 Q의 x좌표 값이 몇인지를 알아야겠다. 다행히도 y좌표 값이 3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나오고요. y 대신에 3을 여기 y는 4분의 3x에요에 y 대신에 3을 대입하면 x는 4입니다. 나오겠죠. 따라서 점 P는 마이너스 2분의 1, 3, 점 Q는 4,3.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2분의 9가 될 거고 여기는 3이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27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27 POQ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5번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배웠었거든. 1학년 1학기에서 요 점을 몇 콤마 몇인 요 A점이 있는데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A는 5,8이에요. B는 1,1이에요. C는 7, 마이너스 1이에요. L은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L은 X는 마이너스 2인 직선이에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점 A와 직선 L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A점을 이만큼 반대로도 이만큼 보내주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대칭점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L부터 A까지의 길이가 7인 거? 그럼 반대로도 당연히 7만큼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만약에 A'이다 이렇게 잡아 놓는다면 A'은 마이너스 9,8이에요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7만큼. 자, 그래. A와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마이너스 7,9입니다라는 건 찾았고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그냥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평소에 하던 대로 직사각형을 만들고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은요, 여기는 y좌표 값이 8, 여기는 y좌표 값이 마이너스 1, 세로의 길이는 9. 자, 여기는 그 x좌표 값이 7, 여기는 x좌표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6이 될 거고, 요렇게 넓이를 먼저 볼까요? x좌표 값이 5고 x좌표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는 4. x좌표 값이 9고 여기는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8. 여기는 1. 이렇게 그리고 6인 와중에 4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만큼 2예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 넓이는 9 곱하기 6에서 4, 8, 32의 반이니까 16만큼. 1, 6, 3만큼, 여기 2, 9, 여기에 플러스 9만큼. 그러면 19 더하기 9는 28. 54에서 28만큼, 6, 9, 54에서 28만큼 빼서 26 나와주면 답이 되겠네요. 이게 길이가 틀렸는데 이만큼이 9고 이 길이가 2구나. 여기가 7이구나. 그럼 여기가 넓이가 틀렸겠네. 7, 4, 28의 반띵이니까 14, 2, 6에 여기는 플러스 6. 9인 건 변함이 없네요. 29만큼을 빼야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25예요. 나와줘야겠다. 길이를 잘못 쟀네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90도만큼 회전 이동 시키는 거 해본 적 있나요? 90도만큼 회전 이동 시킨다? 이건 사실 나중에 막 삼각함수 배우면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아주 간단한 맛배기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C라는 점은 1, 마이너스 6이니까 요 관계식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6을 지나는 반비례 그래프 따라서 관계식은 y는 Y는 x분의 X. 마이너스 6이에요. 요거 나올 거고요. 그치? 1, 마이너스 6. 그러니까 a는 몇 콤마 몇이 될까? a는 마이너스 2, 3.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a는 3인 거 바로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보자. 이걸 90도만큼 평행 90도만큼 이렇게 대칭 이동, 아니, 회전 이동을 시킨다라는 건 내가 A에서 수선의 발, Y축으로 수선의 발, B에서 X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3이 뜻하는 게 뭐냐면 요 길이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요 길이가 3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을 보면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두 개의 삼각형을 봤을 때 왜 똑같을까? 이게 지금 90도만큼 회전 이동시켰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 90일 건데 지금 나는 A에서 요 빨강 선이 Y축에 뭐인 거? 수선의 발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90도 될 거고요. B에서도 다시 한번 수직을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세모라고 해주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봐줘야 되는 게 내가 이런 삼각형을 여기 삼각형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인 걸 아니까 여기가 무조건 동그라미인 거가 됐고 연결을 했을 때 어떤 게 보이죠? 아니, 연결을 했을 때가 아니구나. 이게 90도만큼 회전시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이게 합동인 걸 알게 되어 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 2고, 이만큼의 길이가 4다라는 것만 파악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입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0,0이랑, 요렇게 아니지.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반비례 그래프인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반비례 그래프니까. a를 원점을 중심으로 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 다음에 b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봐야겠죠, 여러분. 스스로. 90도만큼 회전 이동, b의 좌표. 그러면 얘 왜 4가 됐죠? 3이죠? 여기의 길이 3이겠죠? 그러면 b는
3,2입니다.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옳지. 자, 17번 보도록 합시다. 1의 그래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1의 그래프는 12,1을 지나요. 그러니까 1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1,12. 1의 그래프는 뭐? 반비례. 그러니까 y는 x분의 12, x가 0보다 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y는 ax의 그래프가 ab와 만나기 위한 a의 겉세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네요. 그렇죠? ab와 만나기 위한. 이게 지금 y는 x분의 12인 게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이게 6,2입니다가 너무 똑부러지게 나오는 거네요. 그치? 자, 이 상황에서 AX가 만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친구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Y는 AX 0,0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보다 더 가파르게 그리고 요렇게보다는 덜 가파르게 그래프의 기울기를 좀 조정을 시켜줘야 된다. A는 그래서 만나야 되니까 등호가 있어도 되는 걸 거고요. 2분의 1이 아니고 12분의 1 이하 그리고 6분의 2 이하 이렇게 나와주면 끝이겠습니다. 그치? 3분의 1이라고 써주는 게 오히려 맞겠죠. 6분의 2라고 쓰는 것보다. 그치? 좋아요, 좋아요. 18번. 이거 참 초등 6학년 과정에서 그때는 6학년 과정에서 반비례를 배운 게 아니고 비와 비례에서 톱니바퀴의 수와 그 톱니바퀴의 회전하는 그 몇 번 횟수와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알았거든. 그치? A는 톱니바퀴가 X개예요. B 톱니는 톱니바퀴가 Y개예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전수의 비로 어떻게 나오죠? 이거 y 대 x예요. 이렇게 바로 바꿨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톱니의 수가 36개고요. 1분간 20회만큼 회전하는 톱니 A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얘가 1분 동안 회전하잖아? 그러면 그냥 720만큼을 가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냥 땅바닥에다 톱니 굴려버리라고 했죠. 이렇게 쭉. 그렇지? 여기서 36만큼 간다라는 게 한 바퀴에 이렇게 할 건데 1분에 720. 720을 그냥 간다가 아니고 1분에 720을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또 쉬울 거야. 자, 여기엔 이제 톱니의 수가 18개예요. 그치? B에는 톱니의 수가 X개인 톱니바퀴 Y개가 맞물려 있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B는요. 1분에 얼마만큼 가니? 1분에 얼마만큼 가는지는 안 나왔는데, 그치? 근데 얘는 첫 번째 거는 한 바퀴 돌 때마다 36, 두 바퀴 돌면 72 갈 건데 A 톱니바퀴에 18개짜리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제? 얼만큼 가나요, 그럼? 얼만큼을 가는 건가요? 60만큼 120회. 그래서 720만큼 간다라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B 톱니바퀴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A를 1분간 회전시킬 때 관계식을 구해달라라고 했잖아요. B에는 톱니바퀴가 X개, 그치? A를 1분간 회전시킬 때 C의 회전수가 Y개. 아니, 자, 톱니의 수가 18개, 1분간 18개씩 720을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얘는 40회를 회전을 해야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C에는
1분의 x개의 톱니바퀴가 있는 거고 똑같이 이제 회전수가 y번을 회전을 할 텐데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A가 1분의 720 가면 B도 똑같이 1분의 720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Y는 720이에요. Y는 X분의 720이에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19번, 20번 두 문제 좀 먼저 풀어볼까요, 한번? 19번은 어렵지 않죠? 반비례 관계. 이게 3,5를 지난다고 했을 때 어디가 3,5인지 단박에 찾을 수 있고 반비례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은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5일 때 원점 대칭 이동한 점 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 길이 6, 이 길이 10인 거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0번 그래프를 보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좌표축 위의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수 콤마 정수를 찾는 거야. 여기에서. 그치? 근데 여기 X축 위에 Y축 위에 있는 점은 아예 신경을 안 쓸 거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여기에 이제 X좌표 값이 1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1, 10이 있을 거고 여기에 1, 1, 1, 2, 3, 4, 5, 6, 7, 8, 9 이게 우리가 찾는 X좌표 값과 Y좌표 값이 정수인 점들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는 1부터 9까지 다 되겠네. 1부터 9까지 이렇게 다 되겠네. 어떻게 써야 보일까? 1부터 9까지. 자, 그럼 X가 2일 때는 요 그래프 위에서는 여기에 2,5가 있을 거고, 그러면 2,1부터 2,4까지 되겠죠? 그치? 2,5는 요거 위에 있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래프와 좌표축 위의 점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0과 2,5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치? 자, 3일 때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X좌표 값이 3이면 여기에는 3,3분의 10이 있을 텐데 3,10 밑에 이제 3,1, 3,2, 3,3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1부터 3 있을 거고요. 4일 때는 4분의 10이 되는 거야. 4분의 10이 되는 거야. 장짱짱 집중해. 뭐해? 4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2점 몇이야? 그럼 여기는 1, 2, 두 개가 있겠네. 맞죠? 5일 때는 5,2가 있으니까 1밖에 없을 거고요. 6일 때도 어때요? 6,1점 몇이야? 여기가 6,6분의 10이니까 6,1점 몇이야? 그러니까 6,1밖에 없고요. 7,1밖에 없고요. 8,1밖에 없고요. 9,1밖에 없고요. 10일 때는 요 그래프 위에 10,1이 있으니까 하나도 없다가 나와주는 게 답이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x값이 1일 때 9개, x값이 2일 때는 4개, 여기서는 3개, x값이 4일 때는 2개, 5일 때부터 5, 6, 7, 8, 9까지 5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것까지 해서 싹 다 더해서 2배예요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니? 여기가 10이고 13, 23의 2배니까 답은 46개가 정수 콤마 정수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21번 오늘 푸는 문제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아닌가?
여러분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마지막 문제 풀이합시다.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y는 2분의 1x인데, 여러분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x 값이 0 이상인 부분만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정비를 처음 배울 때 뭐 하냐면, 연필이 하나에 300원인데 X개 있어요. 그랬을 때 가격을 Y1이라고 해요. 하면은 여러분 연필이 마이너스 1개 있을 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300이고 2일 때는 600이에요. 요것만 찍게 돼 있거든.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의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여기도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합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x축이 위에 양의 방향을 움직이는 x축은 요거, 요거 위에서 양의 방향을 움직이는 p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1,2와 만나는 점을 각각 QR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OQR의 넓이를 S라고 합니다. 자, 1번 직선은 y는 2분의 1x. 2번 직선 y는 2x였죠? 2번 직선은 y는 2x.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1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를 t라는 점을 a, 0으로 놓고 시작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점 Q는 어떻게 됩니까? a, 2분의 1a 될 거고 r은요. a, 2a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점 P의 x좌표 값을 a라고 놓았을 때 뭐가 되냐면 OP의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2A,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A니까 Q부터 R까지는 2분의 3A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P가 4,0일 때 S, OQR의 넓이 S는 A 곱하기 2분의 3A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야 되는 거고 4분의 3A 제곱이 되는 거니까 P가 4,0이다라는 건 1번에서 뜻하는 건 A가 0인 상태에서의 S 값을 구해주세요니까 4분의 48, 즉 S는 12 나올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자, 다음으로는요. R점은 얘네요. Y좌표 값이 12래요. 얘가 몇 콤마 12라는 건 Y는 2X인 상태에서 X좌표 값이, Y좌표 값이 12다? 뜻하는 게 X좌표 값이 6이라는 소리죠. 이때의 넓이를 구하여라. 즉, 이 식에서 A는 6이에요를 대입해달라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죠. 그쵸?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a제곱이니까 36, 9. 따라서 s는 39, 27입니다. 나와주면 끝인 거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30분까지 문제가 9문제밖에 없고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2학년 1학기 할 테니까 2학년 1학기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2학년 1학기부터는 A급 수학이 난이도가 진짜 엄청 올라가요, 여러분. 알겠죠? 진짜로 조금 많이 어려워요. 오케이. 생각하면서 봅시다. 고생했어요. 1학기, 2학기는 1-2는 클린 시간에 안 해요. 정규 수업 시간에도 안 했잖아. 오케이. 2학년 1학기 A급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